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 안녕하세요.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의 책방지기 나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서 오랜만에 출연을 했는데요. 지금 아챕토에서 이렇게 다른 코너로 영상과 오디오를 같이 녹음해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순서는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의 고정 코너였던 심야북살롱으로 찾아왔습니다. 심야북살롱은 이 망원동 아챕토에 있는 독서 모임 이름이에요. 멤버십으로 운영해오고 있고 이번에 6기 활동을 마쳤는데 돌아보면서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회고를 해봤을 때 이번에 읽었던 책들 중에 특히 인기가 많았고 더 많은 이제 발화가 되었던 그런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그래서 기록을 남겨보고 싶어서 오늘 심야북살롱 코너로 찾아왔고요. 저희가 또 마침 아챕토가 1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1주년 컨텐츠도 이제 곧 올라갈 예정인데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헤어 스카프도 이것도 이제 아챕토 1주년 기념으로 해서 만든 굿즈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를 운영하고 있는 실제적인 공간이 아챕토라는 곳을 시작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좀 감회도 새롭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저희 책 친구들과 함께 읽은 책 중에 특히 좋았던 그리고 특히 인기가 많았던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응이라는 책이에요. 부제로 주의 기울임, 알아차림, 어우러져 살아감에 관하여 라고 쓰여 있어요. 팀 인골드라는 저자가 썼고요. 글이 너무 아름답고 책도 아름다워서 시인인가? 아니면 에세이 작가인가? 소설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인류학자라고 해요. 제가 이 책을 니은 서점이라는 은평구에 있는 독립서점, 인문사회서점에서 발견을 했었는데 그때도 마침 저희 책 친구들과 함께 은평구로 책방 투어를 갔을 때 그때 만나게 된 책이어서 너무 반가웠고 그 책을 너무 좋은 책인데 친구들이 발견을 해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워서 제가 서가의 위치를 좀 바꿨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발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표지도 굉장히 좀 단아하고 예뻐요. 그래서 일단은 표지가 되게 중요하신 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책이고 그 안에 내용 또한 너무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책 친구들이 2개의 문장을 꼽은 걸 먼저 가지고 와봤어요.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왜 오늘 이 책을 골랐는지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감상이 들었고 어떤 문장을 함께 나누고 싶은지를 좀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근데 꼽아주신 문장들 중에서 2개 정도 제가 이 책을 정말 이해하기 좀 좋은 그 대표하는 감성을 좀 담은 문장들을 꼽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낭독해봐 드릴게요. 사유하는 사람은 때때로 혹은 고뇌하며 자기만의 세상에 몰두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도 이와 매우 흡사하다. 사유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은 둘 다 너무도 약자라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그들은 아이디어 또는 연인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내주려고 한다. 하지만 결코 수동적이지 않으며 열정, 즉 몸과 정신을 강렬한 사유로 맹렬히 이끄는 영혼의 정동에 가득 차 있다. 인간을 넘어선 세계의 진실은 그 무엇도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간은 비인간과 세계를 공유한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비인간도 각자의 입장에서 세계를 공유한다. 그러나 둘의 경계가 어디까지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결코 확정되지 않고 계속 변한다. 네. 사유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모습이 비슷하다.
라는 말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사유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동시에 너무나 약자라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이 말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재밌는 건 약하지만 결코 수동적이지 않고 몸과 정신을 강렬하게 맹렬히 이끄는 그런 영혼의 정동, 움직임에 가득 차 있다. 라는 말이 뭔가 뜨끈해지면서 그렇지. 마음껏 약해지고 방황하고 그리고 기꺼이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유와 사랑의 모험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 문장을 꼽아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비인간과 세계를 공유한다."라는 이 문장도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게 인간인가?'라고 하는 정의도 사실 계속 바뀌어 왔고 그리고 이것도 유동적이잖아요. 그리고 비인간도 각자의 입장에서 세계와 공유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그러면서도 그 둘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속 변화한다라는 이야기. 그런 유연한 이야기가 좀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이 타인과 다른 생명을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음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고립된 그 가치와 내 이념을 만들지 않고 좀 더 계속 지켜보고 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좀 여름에 쉬는 시간이 좀 생기신다면 정말 평화로운 카페나 여행지에서 자연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두 번째로 제가 좀 꼽아 본 책은 '왜 일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자기계발서에 가까운 에세이예요.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저자가 썼고요. 아책토 책 친구들이 이 책을 상반기 회고를 하면서 골라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하반기에 대한 업무와 일의 방향성을 계획하면서 고르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중간 점검을 위해서도 이 책을 골라서 읽었기도 했고요. 말 그대로 왜 일하는가? 일이 주는 가치와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자신의 삶의 이야기, 자기가 업을 해왔던 이야기들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장들을 정말 많이 꼽아 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3가지 문장 정도를 꼽아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일해야 한다. 노동의 진짜 의미는 자기가 맡은 일을 달성하고 실적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이었고. 두 번째는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뿐인 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요. 어떤 한 가지를 깊이 연구하고 끝까지 파헤치는 과정을 통해 세상사의 본질에 눈뜨게 된다. 깊이 연구하고 끝까지 파헤친다는 것은 그것에 마음과 영혼을 바쳐 핵심을 파악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주어진 일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달려들어 보아라.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진리와 만나게 된다. 일단 세상사의 본질을 이루는 진리를 알면 어떤 일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정말 다른 분야의 책인데도 아까 조응에서 이야기했던 사유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약자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생각이 났어요. 분명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일 수 있는데도 무언가를 정말 끝까지 몰입해서 열정을 다하는
그러면서 영혼과 몸과 마음을 다하는 태도가 주는 그런 위로와 그리고 그것에서 느끼는 진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이어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곳에서 연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음 그렇게 하나에 정말 몰입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유영할 수 있는 그 자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재고 따지고 '아 난 이거 이렇게까지만 하고 여기는 내가 좀 나를 지켜야 될 것 같은데.' 해서 너무 많은 걸 계산하다 보면 충분히 다 내어 주면서 내 것을 파헤쳐 가서 파악하기까지 도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끝까지 돌파해 내고 나면 그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감상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저는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체토를 하면서도 제가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많은 노동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좀 적게 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고립감을 느끼거나 궁핍한 기분이 들거나 지치거나 막 억울하거나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너무 행복하고 '또 어떤 걸 더 해 보면 좋을까?' 하는 열정적인 그 마음이 저를 이제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는 제가 이제 아체토를 운영해 온 지 이제 1 년이 되었는데 '그래. 우리가 정말 열악하게 시작했고 지금도 아직 굉장히 영세하지만 음 우린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달려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뜨근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일에 관해서 고민이 많은 시점이시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서 빠르게 읽기보다는 조금씩 한 챕터씩 읽으면서 나에게 좀 질문도 해 보고 자신과의 대화를 위한 책으로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른 책은 주말엔 숲으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정말 여름 6 월, 7 월, 8월 뭐 이렇게 정말 청량하게 푸르는 숲이 가득한 이 시즌에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 아닐까 싶었는데 마침 이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 책 친구들이 고맙게도 많이 골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좀 꼽아 보았고, 마스타민이라는 일본 작가의 책입니다. 만화책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글이 무거운 거를 읽기 싫은 분들도 정말 가볍게 읽으실 수 있어요. 쉽게 읽히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가벼운 감상을 위해서 편하게 골라 들었다가 묵직하게 마음을 울려오는 그런 감동이나 위로를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말씀을 좀 나눠 주셨었어요. 저도 이 책을 예전에 정말 일이 힘들어서 번아웃이 오고 막 공황 장애가 오고 아무것도 발을 뻗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모르던 시기에 도피하듯이 도서관을 매일 찾았었는데 그때 발견했던 책이에요. 근데 창가에 이제 나무들이 가득 보이는 숲이 보이던 창가에서 앉아서 이 책을 처음 펼쳤는데 몇 장을 읽지 않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책은 뭐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 깊이 정말 큰 위로를 느꼈던 책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은인과 같은 책이고요. 이 책을 여러 가지 문장을 골라 주셨는데 저도 특히 좋아하는 겹치는 책방지기의 픽과 겹친 문장들을 좀 꼽아 봤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핀다는 것은 참 싱그러운 느낌이야. 너도밤나무는 추위에 강해서 잘 부러지거나 하지 않아. 강한 나무라서? 그게 말이지 그 반대라서 그래. 너도밤나무는 부드러운 나무야. 부드러운 나무는 눈이 쌓여도 휘어질 뿐 부러지지 않는 거지. 친구를 배려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 배려와 소중함은 조금 거짓이다. 네, 이런 문장들을 좀 꼽아봤어요. 이 주인공인 친구가 우연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시골살이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도시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를 보러 주말마다 이 친구가 살고 있는 시골로 갑니다. 그래서 주말엔 숲으로 가서 이 친구와 함께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가이드해주는 자연을 거닐면서 대화를 나눠요. 그 주말에 나눴던 숲속에서의 대화들이 도시로 돌아온 친구들의 삶에서 문득문득 떠올려지면서 어떤 겹치는 순간들에 이 쫙 연결이 되고 그들에게 사유나 깨달음이나 묘한 위로들, 자극들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말 등산을 좋아하고 산책을 좋아하는데 이 책을 읽고서 더 확신하고 더 자주 자연으로 가볍게라도 나가자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해준 책이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분께 추천드리고 싶냐면 너무 두껍고 무거운 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런데 좀 식상하지 않은 위로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자연을 거니는 걸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스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추천드립니다. 와, 오늘 진짜 제가 짧게 소개드리긴 했는데 소개하고 싶은 책은 정말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소개하지 못한 책은 따로따로 하나씩 에피소드를 준비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나은 책방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문장을 공유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문장은 음 제가 따로 다룰 책이기도 한데 비비언 고닉이라는 작가의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좀 났었고 저는 이 책을 상반기 회고용 책으로 선택을 해서 읽었었는데요. 음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문장들이 좋았지만 그중에서 제가 책을 함께 읽는다는 행위를 느끼는 이 책 친구들에게 얻었던 감상들을 정말 마치 언어로 풀어낸 듯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오늘 이 영상에서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무척 좋아했는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이유는 한 가지였다. 그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문장들이 간절히 듣고 싶었으니까.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문장의 형태에 반응할 때면 내 문장들도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진다. 생각은 풍부한 표현으로 넘치고 감정들은 명확해지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진다. 내게 곧바로 반응해주는 누군가의 지성이 있는 곳에서 내 지성이 작동하는 소리만큼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샬럿이나 마이라, 데니얼과 함께할 때면 서걱거리는 느낌이 씻겨나간다. 나 자신에게 연결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연결된다. 고독이 사라진다. 피부 아래, 나의 내면은 평화롭다. 이 문장이에요. 다시 또 뭔가 뭉클해지는데 연결하는 책방의 취지이고 아츠토가 추구하는 연결과 환대의 가치이고 실제로 책방을 운영해 오면서 다양한 책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감사의 감상들이 이렇게 문장으로 그려진 게 아닌가. 그걸 제가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새로운 기수의 책방 친구들을 만날 테지만 너무 기대가 되고 기다려주고 계신 이전의 멤버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에 망원동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방지기 나으니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또 재밌고 의미 있고 삶에 연결할 수 있는 멋진 책 이야기들을 계속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는 것들 정말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계속 응원을 해주신다면 더 힘을 내어서 네, 즐기면서 네, 파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6월에 읽었던 혹은 7월에 읽고 계신 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책이든 소개해 주시고 아트토 컨텐츠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